친문적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재명 대표 혼자 있기 때문에 일극체제라는 비난도 있는데 대항마가 된다는 보다도 경쟁할 수 있다. 만약 이재명 대표, 경기도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 이런 분들이 함께 경쟁하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지사를 쭉 이렇게 지켜봤을 때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는 생각이 전 해요.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는 사실 참모 비서죠. 중앙 정치나 또 현실 정치 전면에 나서서 활동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문재인 정부하고 정면으로 맞서서 투쟁하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해서 봉사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과연 비명계, 친문의 상징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약간 뭐 정치적인 의미는 갖겠지만 오히려 이분이 갖는 의미보다는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분들이 더 플레이어로 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지 이분 자체가 비명계의 핵심이라든가 친문의 중심적 역할로 이재명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과대한 평가라고 봅니다. 김경수 지사가 어떤 계파의 리더였던 적이 없거든요. 지금 갑자기 대선 행보를 뛴다 하더라도 아니면 뭐 어떤 정치적 활동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지금 가서 소집력 내려도 달려오는 사람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비중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보수 쪽에서 오히려 두려움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냉정하게 보면요. 김경수 지사가 그때 지사하시고 의원하시고 난 다음에 휴직이가 길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몰라요. 솔직히 김경수 지사가 어떤 이력을 가진 분인지. 근데 너무 지금 대선 주자급으로 막 뛰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오히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이걸 정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야권도 제가 봤을 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양쪽에서 다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왜냐하면 그 변수가 이재명 변수예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고 라고 했을 때 민주당을 지지하는 특히 이제 호남 쪽 이분들이 전략적 판단을 할 거예요. 전술적 판단을 할 겁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명민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굳이 대통령 우리 호남 사람 아니어도 좋다라는 판단을 했고 또 성공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사실 호남에서 결국 뭐예요?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도 높았단 말이죠. 이런 것에 바탕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이재명 체제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감이라는 겁니다. 밀어주긴 하는데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같은 게 나타났고 구대명 이런 총선에서도 호남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재명 지지율이 좀 낮게 나왔거든요. 이런 건 하나 조짐입니다. 그럴 때 문제는 뭐냐, 이제까지 플랜 B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플랜 B를 갖다 이번에 만들어 준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뭐 대선에 뜻 없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딱 요번에 말한 거니까 또 말이 또 달라졌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분이 이제 리더로서 그런 그 지도자가 있나? 일단은 경남지사로 선출된 경험은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 이재명도 그냥 성남시장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올라간 건데 그다음에 김두관 이분이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나왔을 때만 해도 개딸들 딱 공격했다가 바로 사과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사과 안 하더라고요. 바로 몰고 나가고 이러는 것들이 차라리 이참에 플랜 B로 나를 갖다가 자리매김하자. 근데 이런 흐름들이 그동안에 사실 공천학살, 그 비명행사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억눌려 있는데 나중에 이제 모르죠. 어떤 구심점 같은 것들이 마련된 것은 좀 분명합니다. 그 김경수 지사가 저는 뭐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뭐 정치를 계속 같이 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매우 점잖은 분입니다. 권력지가 너무 좀 없다고 하는 그런 평도 받을 정도로 점잖은 분이시고 그런데 지금 뭐
정치권에서 특히 야권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거는 되게 언론에서 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구체화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김경수 전 지사 이런 분들이 당에 들어와서 활동하면 민주당의 외연도 확대되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데 플랜 B도 있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주자들이 있는 건 민주당의 하등 뭐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전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지사 관련해갖고 김경수 지사를 경쟁자로 생각하고서 무슨 뭐 배제하거라든가 뭐 그의 힘을 뭐 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서도마저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뭐 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원이나 국민들의 일반 지지자들의 지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큰 흔들림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재명 전 대표 속내를 제일 잘 아시니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1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었다. 받으나 마나 상관없는 선물이다. 받고 싶은 선물이다. 저는 뭐 3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받고 싶은 선물이다. 괜찮습니다. 왜 받고 싶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 당에 밖에서 있는 것보다도 나오셔갖고 활동하고 민주당 안에서 정권 재창출에 뛰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사실. 정 의원님도 말씀하신 김 전 지사 이미지, 좀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한동훈 대표가 대권 주자가 됐을 경우에는 이재명 전 대표보다는 김경수 전 지사를 상대하기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어려울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그런 생각하면 곤란한 게요. 네. 한동훈 대표의 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의 성적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임기 마치실 때 인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당 쪽에 정동영 후보가 나온 건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저쪽에서 박근혜냐 이명박이냐 갖고 신경 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게 되면요. 네. 한동훈 대표든 아니면 누구든지 간에 그 보수 진영의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로 보이는 후보는 무관심 선거 될 가능성이 있어요. 탄핵 이후에 보면은 그때 홍준표 대표가 나왔지만은 사실 무관심 선거같이 돼버리고 안철수냐 문재인냐 선거였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만약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은 그런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한동훈 대표가 누구 고르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예. 지금 보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잘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잘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개혁을 한다는데 소용이 없는 게 이번에도 그겁니다. 이번에 그 인사들 있잖아요. 국방부 이런 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있다를 자꾸 변수를 보려고 하는데 누가 없다 또는 누구의 반대 세력이다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하는 대선이 될 가능성도 없다. 예전에 그 고려대랑 연세대랑 고려대가 서로 이렇게 그 랠리 게임을 하면은 현수막을 서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걸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연아 있다. 근데 거기에 맞대응하는 현수막이 우리 이명박 없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대 측에서 우리 이명박 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는 뭐 이길 수가 없다. 파지티브한 성은 이런 거예요. 우리 김연아 있다가 돼야 되는 건데 예. 반대로 네거티브하게 안티 태제로 승부하려면 우리 이명박 없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윤석열 반대쪽이다. 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저는 뭐 제가 믿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잘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좀 사람이 잘 안 달라집니다. 잘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좀 사람이 잘 안 달라집니다. 지금 뭐 2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만 잘하면 저는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 문제 관련해서는 뭐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뭐 무죄 내지는 뭐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다. 저는 뭐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가장 큰 그 팬덤의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힘의 승리, 보수의 승리, 진보의 승리가 아니라 한동훈의 승리, 이재명의 승리. 팬덤 문화에 집착돼 있는 거예요. 저희 전에만 했어도 정권 교체. 그런 가치를 뒀는데 지금은 인물의 승리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에 대한 걱정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걱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 지지하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요. 이재명 전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2년간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지도부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아주 획기적이고 아주 참신한
결단을 많이 내리시는 분입니다. 예. 저는 아마 김경수 지사님이 만약 마음의 준비만 되신다면 저는 지명직 최고까지도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고려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 정도의 결단 있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도 다 아마 다 염두에 두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가능할까요? 장경태 의원하고 가까우시잖아요. 예,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거는 무슨 의도인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얘기인데요. 잠깐 저거. 그 질문은 정성우 의원님한테 하셔야죠. 무조건 반대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저는 뭐 생각이 듭니다. 반대가 아니라 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그 말이 더 강한데요. 미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독일에 계신데 뭐 11월 뭐 말 정도에 뭐 입국 얘기가 나오는데 들어오셔서 바로 또 정치 활동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사면 바로 됐다고 해갖고 최고에 임명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상상력이 과도한 거죠. 김경수 지사가 제가 알기로는 연말까지 공부하겠다, 그냥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스케줄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것이 실현되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말씀한 걸 쉽게 막 확 바꾸는 스타일로 과연 이 복권 직후에 행보를 하겠는가, 그렇게는 안 보일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김경수 지사에게 첫 번째 민주당에서 만약 역할이 주어진다면은 내년 정도에 만약에 뭐 부산 경남 지역에 보궐선거가 하나 뜬다면은 거기에 원포인트로 투입돼가지고 승리하면은 부상하는 거고 예. 아니면 딱히 역할이 지금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공천을 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민주당에 뭐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특히 진 교수님께서 어쨌든 시스템 공천입니다. 뭐 경선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뭐 그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문제지. 이재명 대표가 더군다나 또 그 지방선거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에 관여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김경수 지사의 행보와 관련해서 만약에 롤이 없으면 조국 혁신당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 얘기들도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조국 그 대표가 역시 그 사법 리스크에 좀 직면해 있지 않겠습니까? 대법원 판결 남아있기 때문에 뭐그 결과에 의해가 앞서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김경수 전 지사도 어쨌든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가서 그 역할을 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왕이면 큰 집에 들어가지 작은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네. 예, 예.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